사람들은 흔히 뜻을 품었으면 그 길에 운명을 걸고 나서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다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뜻밖의 운명적인 계기에 이 말의 참뜻을 새롭게 알게 해준 나라의 최북단 원환 광산에 서 있은 실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부이사장 동무, 사람을 함부로 속단해서야 안 되지요. 난 요즘날 저 부학장 선생이 지배인 동지한테 해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부학장 선생,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비밀이 아니라면 우리도 좀 합시다. 성무 동지와 이제부터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부학장 선생,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 어서요. 어서요. 이건 내가 만풍강산에서 300명 서서 생활을 하던 때 일인데 그때 난 온경이라는 서서원 동무를 알게 됐습니다. 우린 둘 다 유형 강물에서 그 어떤 성분이든 마지막까지 추출해낼 수 있는 특수 영매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때 지배인이 바로 성무동지였는데 언제 봐야 너그럽고 서탈한 분이었지만 이상한 건 실험실에 나타날 때면 별스럽게 운종이한테만은 엄하게 구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과정에 우리가 부주의로 사고를 냈을 때에도 나보다 운종이 더 꾸짖어서 그가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닦으려고 한 끝에 우린 최종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목숨을 내건 위험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을 앞두고 우린 마음속 비밀을 다 터놓았습니다. 하지만 난 그때 운종이에게 채 터놓지 않은 사연이 있었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실험 과정에 강한 독성을 가진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린 중도에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상한 기미를 느낀 성희 동지가 실험실로 달려왔습니다. 성우 동지가 실험실에 들어섰을 때 우린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 성우 동지는 나부터 업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다시 성우 동지가 성강 실험실로 달려왔지만 그땐 이미 은경이가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전 그 후에야 은경이가 성우 동지의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후회한 일이지만 그때 성무동진 같이 서서 생활을 하는 제가 운정이의 오빠가 지배인이라는 걸 알면 더 해시당하는 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친혈육이라는 사실을 숨기라고 요구했답니다. 결국 운정인 오빠와 함께 있음에서도 성우동지의 오만 요구성 때문에 한 번도 오빠라고 불러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물길건설사단 정치분과로부터 자강대회단 전천군대대장 김정력 동무가 북락되는 위험 속에서 동지를 구원하고 희생됐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대장 동지는 정말 말은 없었지만 인정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여기 돌격대에 나왔는데 항상 그리운 건 부모의 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무들이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하면 항상 서러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때 대대장 동지가 형야 울지 마라. 내가 있잖니. 이제부턴 여기 돌격대가 네 집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러니 우리 웃으면서 일을 더 잘하자꾸나. 그때부터 저에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수십 명의 돌격대원들 속에서 아버지로 불리운 대대장. 그러나 돌격대의 단 한 사람, 바로 그의 딸 유정이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사연을 우리는 취재 과정에 알게 되었다. 10년 전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돌격대에 나왔을 때 한 번은 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해서 우아했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도 보다시피 여기 돌격대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 초자를 고향에 두고 멀리 천리밖에 떨어져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부모 없는 청년들도 있다는 거. 그런데 내가 아버지하고 부르면 그들의 마음이 한쪽으로는 서글퍼지지 않겠는가. 그러니 앞으로는 돌격대원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단둘이 있을 때도 국력 삼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12살 때부터 돌격대로 떠나간 아버지와 헤어져 살아야 했던 유정이. 그는 돌격대로 탄원해서 10년 남아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희생된 그날에야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그렇게도 불러보고 싶었던 아버지라는 부름을 토치며 울고 또 울었다. 원래 저희 아버지는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가 진행될 때 군에서 보건 부문에 책임 일꾼을 시키겠다고 몇 번 선장을 떨고 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지 들어가세요. 어머니도 불치병으로 몇 년째 저렇게 앓고 있는데 여기 돌격대는 제가 남겠으니 이젠 집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도 가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연 흐름식 물길 공사는 우리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바라시던 염원이었고 또 우리 원수님께서 나라의 농사 문제를 위해서 그처럼 완공을 하루빨리 기다리시는 문제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락을 함께한 동무들을 둬두고 어떻게 저 혼자 좋겠다고 고향으로 가겠는가. 이제 우리가 이 항주긴동 물길 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해서 우리 원수님께 완공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되면 그 기념사진을 가슴에 안고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뜨겁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김정역 대대장. 우리가 그에 대해 누다른 인상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3월 이들이 한창 풍답굴 육사경 도갱굴진을 진행할 때였다. 그때 그들은 맡겨진 공사량만 제끼면 몇 안쪽으로 진행하는 사회주의 경쟁에서 1등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때 굴진 과정에 갱바닥에 자그마한 편차가 생겼댔습니다. 물론 이 편차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대 굴진공들은 그냥 전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김정역 동무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 굴진 과정의 자그마한 편차, 이 편차가 생기게 되면은 앞으로 작업 도중에 갱 안에 이거 물이 찰 수 있고 또 피급 공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걸 무조건 수정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부 대원들 속에서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것은 대대장 동무의 말대로 수정 작업을 한다면 경쟁에서 1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대대장 동무는 말했다. 양심을 용의 우애에 놓을 줄 알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물길굴에 혼석을 묻기 전에 깨끗한 양심을 먼저 묻자고 언약한 우리들이 아닌가.
물론 그때 그들에게 1등의 꽃다발은 차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받드는 데서 티끌만한 사심을 모르는 한 도격대 지휘관의 보석 같은 양심의 세계를 보았었다. 자강도 요단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제일 먼저 맞아준 사람은 뜻밖에도 연탄군 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이었다. 여기 산림감독원으로 일이 온다는 그는 추억에 잠겨 이런 이야기를 했다. 대장동무는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장동무와 이거 독대 대원동들이 와서 양매가지고 심은 나무가 여기 주변 사람들의 1만 요구로 남습니다. 2020년도 초에 황주 김동물기공사 전투과제를 받고 이 푼남리 지구에 와서 자리를 잡고 대장동무가 한 번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은 우리 여기 있는 기간 양묘를 해가지고 나무를 키워가지고 나무를 주변에 심갔다는 소리에 정말 내가 감동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와서 현장에 토밭에다 양묘장사를 조정해주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거 내가 다 말해주고. 전천군대대 뜰아가에는 돌격대원들이 만든 소박한 양묘장이 새로 생겨났다. 그것은 그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고 그 어떤 평가를 바래서도 아니었다. 그때 전 밭을 그어서 돌격대원들이 먹을 남새를 심자고 하면서 집에서 가져온 남새 정자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대대장 동지는 물론 남새도 심어야지, 그러나 우리 힘으로 서박하지만 양묘장도 꾸려서 나무도 심자꾸나. 나무를 심으면 우리가 당장 덕을 보지 못한다 쳐도 우리 후레들이 덕을 벌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가 임시적인 관념에 잡혀서 나무를 리용만 하고 심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저국이 산들이 어떻게 되겠니? 전 정말 감동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력대대장 동무는 이 남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이 정말 누가 아파하거나 괴로워할 때 도와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고왔습니다. 올해 그 최대 비상만 저희가 가면서 한 3일이 지났을까? 이때 대대장 동무는 성주공예농장 청년작업반에 이 식량을 좀 지원하겠다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돌격대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농장도까지 도와주겠나? 라고 말했더니 지금 모내기철이 한창일 때 농장원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 어제 노동신문을 보니까 당의 아픔, 나라의 고민과 걱정을 자기의 책임으로 스스로 짊어질 줄 안 대대장. 그가 지녔던 고결한 마음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했다. 다음 날 우리는 전투 현장에서 전천군대대 돌격대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한창 철판을 이용한 휘틀 공법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대대장 동무가 그전부터 무조건 하자고 했던 문제라고 했다. 정력 대대장 동지는 평소에 철판을 이용한 시툴공법을 완성하면 공사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 동지가 희생된 다음 대원들이 사이가 절약돼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단 일군 동지들과 여단장 정치부장 동지들이 정말 너무하다. 대장이 생전에 그렇게 하고팠던 일을 하지 못하고 앉아서 슬픔의 눈물만 흘리면 그게 무슨 혁명적 우정이고 동지에겠는가. 대장이 이걸 알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그래서 우린 이공법 무조건 완성하자고 일도 썼습니다. 대대장 동지, 그날 갱안에서
무슨 힘으로 절 그렇게 사정없이 밀쳤습니까? 사실 전천군 대대를 위해서 실제로 살았어야 했던 사람은 대대장 동지였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대대장 동지. 대대장 동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대대장 동지의 당부대로 저국의 참된 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기 정육동문의 대대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도 많이 해왔습니다. 정육동무가 우리를 곁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의 경쟁이 끝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군은 오늘도 이 물길 공사장에서 영원한 우리 경쟁자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대대장 동지의 한생의 꿈과 소원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대장 동지가 못다한 일들을 그처럼 사랑해주고 정을 주었던 우리 돌격대원들이 무조건 끝까지 해낼 결심입니다. 정력동무, 동무는 가지 않았구만. 동무의 모습은 돌격대원들의 심장 속에, 그리고 동무가 심어놓은 저 푸른 나무들이, 동무가 그리도 아낌없는 혈육의 정을 준 농장원들의 마음속에 연연히 뻗어가는 내조국의 자연 흐름식 물길굴마다의 너무도 생생한 모습으로 남아 그 모두의 숨결이 되고 박동이 되고 영원한 힘이 되고 있구만. 살아서도 죽은 삶이 있고 죽어서도 죽지 않는 삶이 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삶과 동지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다.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산 새는 자기 자신도 기억할 수 없지만 집단과 동지, 조국을 위해서 산 애국자의 생은 동지들이 기억하고 인민이 기억하고 어머니 조국이 영원히 기억한다. 그것은 분명히 영생하는 삶.